김상환이는 저하고 엄청 친한 친구. 그래요? 네. 하숙집에서 하숙방을 진짜요? 거의 2년을 같이 살았던. 하숙집 생활까지? 네, 그 같은 동기. 아니 그럼 인간적으로 84번. 좀 어떤 분이 우리 시청자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84번 그 이제 그 친구는 서울법대죠. 네. 그 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또 대전고등학교에 좀 유명한 법조인들이 꽤 좀 있는데 그 김상환 지금 대법관 했죠. 일단은 그 실력이 뛰어나요. 실력이 뛰어나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뭐 대표적인 판사들 중에 좌파다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맞아요. 또 이게 세평 중에 일부가 보수 쪽에서는 그 판사 중에 빠갱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사실 김상환이는 학생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 같은 학생운동하는 친구들하고 친했지. 그리고 이제 사상은 굉장히 민주주의 사상이 투철하지. 그렇지만 우리처럼 뭐 진짜로 화염병 들고 막 깜빵 가고 이런 거까지는 해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친하다는 게 이제 사상이 좀 민주적인 쪽이죠. 안 그렇죠. 그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고시 공부하고 막 죽으라고 해서 구수하고 뭐 빨리 붙으면 또 뭐 빨리 붙지만 그런 것만 하는 그 우병우 까라 뭐 윤석열이 이런 족속들이 서울법대에도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도. 그런데 이제 상환이는 이제 상당히 좀 이 사상이 건전하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또 시험도 빨리 붙었죠. 네. 그런데 이제 판사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우리 80년대 세대 때 고시 공부해서 시험 붙고 해서 전두환이 밑에서 공무원하고 뭐 행정고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부채의식들이 또 많거든요.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부채의식 없는 놈들이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판사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그 연구회도 만들어서 우리가 판사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기자들도 그런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친구고 또 그런 걸 실천을 해왔죠. 판결로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이 본인의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맞아요. 그런 민주적 판결을 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원세훈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맞습니다. 이제 그 실형 선고를 했던 게 맞아요. 결정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흥미로운 게 저는 그래서 이제 2명 대표 재판관 지명할 때 오늘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하는가 쭉 봤어요. 봤는데 시비를 못 걸어. 그냥 이렇게 하면 해버리면은 국제인권법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실력이 없고 뭐 다른 시비 삼을 게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 조중동이 전부 다 난리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자 신문을 이렇게 쭉 아무리 들여다봐도 두 재판관이 별로 시비를 못 걸어. 아 그러면 잘 임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비 걸 게 별로 없는 거야. 한 사람은 헌법연구관 2번 갔다 오고 한 사람은 재판연구관 2번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정통하다는 평가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정도까지 갔으면은 정말 잘했다는 얘기거든 일을. 잘했네요 정말. 그러니까 뭘 시비 삼을 게 있겠냐고. 네. 아니, 그리고 근데 조중동이 전체적으로 기가 많이 확 꺾였는데 이번에 국제적이지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시비 삼을 게 별로 없는 조중동 거예요. 청문회 기사도 보면 약간 이게 좀 생각보다 희마리가 없어요. 오히려 경향신문 이렇게 뭐 MBC 이런 데 같은 난리야. 아니 그런 건데 이번에 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재 소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얼마나 남은 거냐 궁금해하시고 알아보니까 내년 여름인가. 일단은 그렇죠. 왜냐면 이 정년이 나이 정년이 이분이 나이 있다 보니 정년. 70대 정년 때문에 맞아요. 2027년 6월 내년이 아니고 2년이 남았더라고요. 아, 너무 어쨌든 오래 간에 남았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바뀌는 건 맞는데 네.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그러면 조희대 이후에는 어떤 대법원장이 됐으면 좋겠냐. 왜냐하면 사법개혁을 하려면은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혁의 완수는 인사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영배 혹시 소장 대행을 다시 할 수 있어요 대법관으로도? 당연히 가능하죠. 대법원장을 가능해요.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좀 스멀스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찬성이에요. 네. 전 오히려 찬성할게요. 왜 찬성이에요? 네. 저는 이분을 존경하게 됐거든요. 아, 아니 뭔가 우리가 되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분과 아마 동시대 답답해서 죽을 걸요. 괜찮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이제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왜 싫으세요?
아니 싫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수기해야죠.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이고 네. 그러니까 뭔가 결정할 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는 있지만 네. 결과를 도출하는 데까지 굉장히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오윤혜 씨 같은 경우에 성격 급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 뭐 아니 이제 근데 네. 문영배 소장이 얼마 전에 울산시 교육청에 특강을 했는데 전 이 말이 되게 들어왔는데 의대 네. 정원 문제 우리 이병철 변호사가 아. 정통하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 2,000명 증원을 결단했는데 음. 지금 우리 의사가 줄었다 맞지 않습니까? 그 현상을 두고 국회가 대화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현재 의대 증원은 최소한 500명 이상 늘었을 거라고 본다. 이런 현자 같은 그렇지. 답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네. 저는 그 보도를 못 봤는데 고맙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문영배 그 소장님 그 헌법재판소 소장 그 퇴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 윤석열이 그 파면시킨 그 사건에 제가 의료견의 소송 담당 이병철 변호사다 해서 왜냐하면 개헌 포고령에 의사 전공이 처단이 처단한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헌재 결정문에 판결문에 좀 써달라. 이 의료계를 박살내고 지금 초과 사망 의견서를 내셨군요. 초과 네. 사망자 지금 1년 동안 10,000명을 죽게 네. 만들고 이거 집단 학살을 했는데 지금 또 이게 비상계엄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나와가지고 2월 달에 2,000명 그 발표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고 전공의들이 의대생들이 또 이병철이가 소송 내고 하여간 지지율 폭락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안가에서 술 처먹고 막 이 새끼들 때리잡는다. 비상계엄 이렇게 진술이 나왔잖아요. 전문이.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써가지고 그 문영배 소장님한테 의견서를 냈어요. 그렇구나. 그랬더니 되게 감사하게 그 결정문에 그걸 썼잖아요. 맞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전공이 이런 그 맞아. 예.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중대했다. 이분 대법원장 돼야 돼. 아니, 찬성이네요. 그리고- 네. 아니요 지금 대법원 헌법재판소장 임명된 분도 네. 대법관을 거쳤잖아요. 맞아요. 대법관 아니, 했는데 상관없어요. 헌법재판소장 예.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도 조희대 가능한 대법원장이 두 번 하는 거예요. 박근혜 때 대법관 맞아요. 6년을 했고 아이고야. 그리고 또 몇 년 그랬구나. 쉬다가 또 대법원 또 시켜서 지금 장을 이제 아 하는 근데 건데. 좀 쉬셔야겠더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너무 마르고 지금 당장 좀 쉬셔. 쉬셔야 돼. 본인- 요양원 좀 가서 좀 혹시 쉬세요. 문영배 재판관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65년생.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으로 어려요. 61세, 예. 만으로 61세. 인생은 네. 60부터예요. 60세, 만으로 60세네. 탈사건이. 그러니까 젊으시네요. 65년생이에요. 2년 뒤에 들어가도 6년 풀타임 채우는 게 채워도 정년장으로 가능한 가능하고 거. 그리고 내년에 사실 가능하네. 대법관이 두 자리가 나와요. 네. 누구냐면 이제 노태학, 이은구 두 분이 나오는데 뭐 어찌 방법론적인 문제겠지만은 대법관을 하다가 그 조희대처럼 대법원장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안 되잖아. 아무 그게.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이분의 의중이 아닐까요? 어. 이분이 이제 이걸 막고 싶어 하시느냐 안 네. 하고 싶어 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평생 재판만 하실 것 같은 분이라서 나이 70까지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자꾸 로펌을 간다거나 변호사 개업하거나 이상한 걸 하잖아요. 네. 근데 문영배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학교로 가겠다는 얘기 맞아, 했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자세나 태도를 유지하면 정말 할 자격이 있는 아니 거예요. 김상환 전 대법관도 키우거나 학교로 그런 게 갔잖아. 아니잖아. 예. 제주대 제주대 습작 가서 교수 된 하다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분들이 전 있어야 된다고 그 생각해요. 김상원이도 변호사 개업을 안 했죠. 그 그러니까, 결정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예. 돈이 막 개업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떼돈이 천금인데 들어오는데 그냥. 그럼 예. 집에서 자식들이 진짜 아빠 그 뭐야? 우리한테 당신이나 가오다시 잡고 뭐 우리한테 뭔 돈 되는데 뭐 아빠가 뭐 가오다시 잡으면 우리한테 뭐 사는데 뭐 그러네.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대법관도 그러니까 월급은 얼마 많지는 않죠. 그래도 꽤 되겠죠. 그래도 대법관이 뭐 많긴 하지만 뭐 지위 자체가 높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변호사계-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조계의 변호사계 시각에서 봤을 때 대법관을 하고 네. 나오면 일단 본인 개인 사무실로 하든 로펌을 가든 일단 기본 1년에
몇십억은 벌어요. 그러니까 도장값이 뭐 얼마나 이런 얘기 도장값이 많잖아요. 예. 도장 그것도 본인이 찍는 것도 아니야. 본인이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 아가씨가 찍어요. 아가씨. 아가씨라 그래. 직원이 여직원이. 그러니까는 아, 대박.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어떤 분이 좋을 것 같냐 선지를 4개 드렸습니다. 네. 1번 박균택, 2번 윤호중, 3번 이건태, 4번 추미애였는데 응답자의 62%가 추미애 의원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 2등은 오. 박균택, 3등은 윤호중, 4번은 이건태였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네. 오늘의 마지막 오윤혜 씨의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내란 특검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들 위주로 조금 사건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생각입니다.